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선 광역철도 2031년 개통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진접2에서 논현동까지 51분. 와우. 그리고 국토부 9호선 연장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네. 고덕강일 미사 왕숙 진접2 연결, 정거장 8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31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네. 뭐 원문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쪽이 이제 미사죠. 네, 미사지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왕숙 2지구고요. 네네네. 그리고 947이 이제 왕숙, 네. 그리고 950이 이제 진접입니다. 진접. 네. 그래서 요게 개통이 되면 정말 강남까지 가는 게 여기 이제 노원구죠. 아, 네, 맞아요. 네, 상계동이랑 여기 이제 도봉구, 쪽으로, 도봉동, 네. 그리고 강북구에 여기 우이동, 네. 얘네들보다 이쪽이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쵸. 네, 그래서 같은 서울, 여기는 이제 서울이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잖아요. 네, 그쵸. 네. 강남 접근성에 따라서 지금 집값 자체로 판단해 보면 이쪽이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딱 이 연장되는 요 구간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여기는 네. 이제 택지지구도 있고 신규 주택들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 이제 노후화된 이제 도봉구나 강북구나 뭐 노원구는 좀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네. 비교를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이쪽 일대가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개통이 된다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기대감은 벌써 이게 8월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된 거니까 실제 기대감은 벌써 부동산에 반영이 돼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여의도 한양 민간 재건축 중 통합 심의 첫 통과, 인허가 최대 6개월까지 단축, 사업비는 9,123억이다. 라는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원문을 보게 되면 통합 심의가 뭐냐. 그래서 뭐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등등의 뭐 이제 결제를 따로 뭐 받아야 되는데 파트별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한 번에 받아서 이제 통합 심의를 받았다. 그래서 통합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공공재건축, 재개발 20여 곳이 있는데 민간 재건축 중에서는 항안양 아파트가 처음으로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말이고 그리고 신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진들의 이제 인사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또 정책 기조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정비 사업을 하던 곳들에서 정비 계획을 이제 미리 내서 통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뉘앙스는 제가 봤을 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과시키고 나서 생각을 하자. 약간 그런 일단은 느낌이군요. 실무진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듯한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선보인다. 1등급 바닥구조 공동주택 첫 적용. 그래서 고성능 완충제. 그리고 관계자는 DH 대치 이후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원문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기존 바닥구조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꾼답니다. 그래서 뭐 이 신물질이 들어가나 봐요. 고밀도 모르타르라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이 슬라브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물질 자체가 더 특화된 기술 물질이 이제 들어간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쿵쿵 하면은 이게 진동에 의해서 흔들니까 그 소음 파장이 넘어가는 건데 그 파장을 잡아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공사비로 다 전가가 됩니다. 공사비 상승 요인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현대건설에서 하는 게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설사가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집을 지을 때 또는 분양주택을 할 때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다 보면 공사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한답니다. 층간소음을 앞으로 검사를 하게 돼서 미달하면은 주택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한 공사비가 한 3%에서 6%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보여집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보안공사와 시공비와 지체상금, 건설사에서 부당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게 이제 거주 환경에는 좋은 영향을 이제 보이겠지만 다 분양자랑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물산 가구당 2.5억 이익 보장 한남 4구역 4활이다. 그래서 모든 가구 한강 조망 설계 이어 분양 수익 금융 비용 절감. 총 2,900억 이익 보장 제시. 그래서 2,900억을 쪼개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은 2.5억 정도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지금 분양 수입에서 1,583억을 이제 내고요. 금융 비용을 절감해서 1,185억 원, 세부 공사항목 120억 원 해서 총 2,9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장을 제시한다는 건데 엄청난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정말 다
내주는 다 줄게. 네. 제발 부탁이야. 네. 우리 좀 뽑아줘.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밀당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너무 퍼주면 또 네.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보여줍니다. 어디가 될지 뭐 조합원들은 행복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번째, 이창용 8월 금리 인하 실기론 재반박. 네. 금융 안정까지 고려한 통합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가서 보게 되면 2022년 하반기 물가 급등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돼서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금리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네. K조선뿐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치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진보하는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